안녕하세요.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. 스톡앤왓슨 계량경제학.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뭐냐면요. 우리가 정말 믿고 쓰는 분석 툴, 바로 OLS 있잖아요. 이 OLS가 빅데이터라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학생 한 명의 성적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변수를 무려 817개나 쓴다면 어떨까요? 이게 실제로 미니애폴리스의 한 연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정말 엄청나죠? 바로 이 사례가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. 변수가 이렇게 많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?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먼저 빅데이터가 어떤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지 알아보고 OLS가 왜 힘들어하는지, 그리고 예측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뭔지 볼 겁니다. 수식으로도 한번 증명해보고 마지막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. 빅데이터의 도전. 부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은 항상 정확해질까? 있네요.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데이터는 정말 넘쳐나잖아요. 그럼 이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늘 쓰던 그 방법, 계량 경제학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OLS, 보통 최소자승법을 떠올리게 됩니다. 그런데 예측에 사용할 변수가 막 수백 개가 되면 과연 OLS를 그대로 믿고 써도 될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왜 OLS가 힘들어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. OLS의 특징이 뭐냐면요. 우리가 넣어주는 모든 변수들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든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. 근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. 우리가 과적합, 즉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.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신호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그냥 우연히 껴있는 잡음까지 너무 열심히 설명하라고 드는 거예요. 자, 그럼 모델이 예측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뭔가 점수를 매길 성적표 같은 게 있어야겠죠? 계량경제학에서는 바로 이 평균 제곱 예측 오차, 줄여서 MSP라는 걸 씁니다. 이게 바로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MSP는 뭐냐면 우리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, 그러니까 아웃 오브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시켰을 때 얼마나 틀리는지를 보는 겁니다.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. 그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죠. 한마디로 모델의 실전 테스트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수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MSEP는 기대값 2 안에 괄호가 있고 제곱이 붙어 있네요. 괄호 안을 보면 YOS 빼기 YHOS라고 되어 있죠. 여기서 OS는 out of sample의 약자입니다. 즉, 모델을 만들 때 쓰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라는 뜻이에요. YOS는 그 새로운 데이터의 실제값, 그리고 YH은 우리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예측 오차가 되는 거고 이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, 즉 기대값을 구한 게 바로 MSEP인 거죠. 간단하죠?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로 설명했던 OLS가 변수가 많으면 힘들어한다는 걸 이번에는 아주 명확한 수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수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 수식입니다. 정말 모든 문제를 이 한 줄로 요약해줘요. OLS의 MSP는 대략 시그마 U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n분의 k 괄호 닫고와 같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앞에 있는 시그마 U 제곱은 어쩔 수 없는 오차항의 분산이에요. 데이터 자체가 가진 불확실성이라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진짜 핵심은 바로 뒤에 곱해진 저 괄호 안의 항 1 더하기 n분의 k입니다.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여기 있어요. 네, 그래서 핵심은 뭐다? 바로 K를 N으로 나눈 값, 즉 K분의 N 비율입니다. 여기서 K는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고 N은 데이터의 개수, 즉 표본 크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데이터 개수 N은 한정되어 있는데 설명하겠다고 달려두는 변수 K의 개수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K분의 N 비율이 점점 커지겠죠. 그러면 아까 그 수식에서 1 플러스 K분의 N, 이 부분이 계속 커지게 되고 결국 전체 MSPE, 즉 예측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. 예측이 점점 엉망이 된다는 소리죠. 자,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미니애폴리스 학교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죠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
데이터 개수 n은 1966개로 똑같은데 변수 k를 38개만 썼을 때는 예측 오차 증가분이 2%에 불과했어요. k분의 n 비율이 작으니까요. 그런데 변수를 817개까지 늘렸더니 어떻게 됐죠? 예측 오차가 무려 40%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.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수식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그냥 눈으로 딱 보여주는 결과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문제만 얘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.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다행히도 현대 계량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. 왼쪽의 축소 추정은 이름 그대로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이에요. OLS가 너무 모든 변수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야, 너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니 영향력을 좀 줄여! 하고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거죠. 그래서 과적합을 막는 거고요. 오른쪽의 교차 검증은 좀 다른 접근법인데 이건 모델을 아주 혹독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. 데이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일부러 훈련시키고 나머지로 시험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모델의 진짜 실력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죠. 그 중에서도 이 M겹 교차 검증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고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. 그림처럼 전체 데이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요. 그리고 한 덩어리는 잠깐 빼놓고 나머지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. 훈련이 끝나면 아까 빼놨던 그 덩어리로 시험을 보는 거죠. 이걸 모든 덩어리가 한 번씩 시험지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특정 데이터에만 운 좋게 잘 맞는 소위 벼락치기 공부한 모델을 걸러내고 어떤 데이터가 와도 잘 해내는 진짜 실력파 모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OLS는 정말 훌륭한 기본기지만 변수가 아주 많은 빅데이터 예측 문제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는 것. 둘째, OLS 예측 오차의 핵심은 바로 K/N, 즉 데이터 수 대비 변수의 수라는 거. 이게 커지면 예측력은 뚝 떨어집니다. 그래서 OLS는 과적합되기 쉽고요. 마지막으로, 그래서 우리는 리즈, 라쏘 같은 축소 추정이나 교차 검증 같은 현대적인 방법들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도구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계량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OLS마저도 빅데이터 앞에서는 이런 한계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다른 고전적인 통계 기법들 중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까요?